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객들이 알아서 저희 제품을 찾게 하고 싶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1000번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도 받았고요. 그래서 정답지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정답지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이미 유튜브에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돈 버는 법과 관련된 채널들이 많이 있죠. 훌륭하신 전문가들도 많고 정말 좋은 채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채널을 보고 바로 따라하기에는 장사나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상품에 적용시키기에 조금 부담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돈과 시간만 날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그래도 고객이 늘지 않는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고객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제품이 최고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고객이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설득당하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든요. 반발 심리라고도 하는데 누군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더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고객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3가지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3단계만 따라하시면 한 달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고객이 진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고객이 가격이 비싸요 라고 하면 그럼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바로 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고객이 가격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가격보다는 가치를 먼저 따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깊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요즘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라고 하면 바로 저희 제품을 쓰시면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시작되었나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손실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문제가 계속된다면 6개월 후에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빙산의 일각 아래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해결책의 가치를 고객이 직접 말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가치를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객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하죠. 즉,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가치를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이 직접 말한 가치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서 말한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스토리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정보를 전달할 때 목록이 아닌 이야기 형태로 남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야기는 감정을 움직이고 감정을 움직이면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스토리를 만들지입니다. 평범한 헬스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최신 장비가 있고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3개월 전 50대 회원분이 오셨어요. 당뇨 때문에 의사가 운동을 권했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6개월 동안 망설이고 계셨대요. 처음에는 기구 사용법도 모르셔서 15분도 못하고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렸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헬스장에서 제일 성실한 회원이 되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나요? 평범한 업종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편의점, 문방구, 세탁소, 심지어 주유소도 얼마든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3단계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스토리로 감정을 움직이는 실전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 브랜딩을 완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어도 다른 브랜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라면 고객은 굳이 당신의 브랜드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만 있다면 고객들이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며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지게 되죠. 차별화 포인트는 반드시 독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최고가 아니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독보적이고 최고라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입니다. 하지만 후지산 다음으로 높은 산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지산 다음으로 높은 산들은 관광객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산들도 저마다의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화 포인트가 독보적인데도 잘 팔리지 않는다면 그건 차별화 포인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구체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념과 철학이 있어도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없다면 고객 입장에선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입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치를 느끼게 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 유형에 집중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당신의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화를 경험한 고객의 이야기는 구매 이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한 이야기보다는 실패와 극복의 과정이 더 감동적입니다. 일본 나가노의 어느 택시회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75년에 설립된 중앙택시라는 회사의 경영이념은 손님이 먼저, 이익은 나중에입니다. 어딘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뻔한 말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998년 일본은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전세계 취재진과 관광객이 나가노로 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나가노의 모든 택시 회사는 예약 서비스를 시행해 평소보다 몇 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중앙택시는 오히려 적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손님이 먼저, 이익은 나중에 라는 중앙택시만의 경영 이념이자 철학을 고수하며 항상 중앙택시로 병원에 다니는 할머니를 위해 예약 서비스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 이런 소문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모두 중앙택시만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올림픽 전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죠. 이런 스토리가 바로 고객의 마음을 KO시키는 진짜 무기입니다. 차별화 포인트와 구체적인 에피소드까지 찾았다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일본의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완전 무농약으로 사과를 재배하는데 태풍이 불어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병충해도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사과는 기적의 사과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이 사과를 완전 무농약 자연재배 사과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같은 특징이지만 너무 평범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이렇게 알기 쉽고 흥미로운 태그가 있으면 입소문이 훨씬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딱 한 달만 해보라고 했잖아요. 1주차에는 고객 5명한테 깊이 있는 질문을 해보세요. 진짜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2주차는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말하게 하는 질문법을 연습해보세요. 3주차는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보세요. 작은 에피소드라도 좋습니다. 4주차는 차별화 포인트를 찾고 한마디 태그를 만들어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전략이 아닙니다. 고객의 진짜 문제를 찾고 스스로 가치를 말하게 하고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감정을 움직이는 것, 이 3단계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고객한테 질문을 하나씩 더 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요. 그리고 정말 딱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안 되신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다양한 기업에서 브랜딩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진들만 아는 브랜딩과 콘텐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다시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